변호사님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녹취 갖고 계십니까? 녹취 있어요. 아 녹취 센 거 있습니까? 변호사님 센 거 있습니까? 녹취 센 거 있죠. 아 아까 틀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당직 네. 임명장이 안 왔다. 교수님은 뭐 녹취 아니, 가지신 거 있나요? 내가 아이폰인데 이게 녹취가 안 이게 돼. 녹취가 안 되는구나. 저는 평생 녹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녹음할 줄을 모르는 네. 거지. 안 기능은 하니까. 압니까? 안 써보니까. 저는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2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 정치의 재건을 꿈꾸면서 오늘도 쓴소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허용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언론학 박사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변정소가 20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축하겠습니다. 이 참 작년 말이었나요? 저희가 올해 초였나요? 이제 올해 초 아닌가? 올해 그냥 초. 뭐 장난처럼 시작한 유튜브 방송이 벌써 이렇게 1년이 다 되어가고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장난처럼이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네, 그래도 두 분이서 정말 이 힘들고 좀 나름대로 좀 짜증날 수도 있는데 요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애정을 갖고 또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변정소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3주 만에 지금 20회 녹화를 하게 됐는데 뭐 그동안 서울을 다녀오신 우리 교수님, 네. 서울은 어땠습니까? 잘 있었습니까? 예, 서울은 아주 잘 있고 뭐 제가 없으니까 더 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 차례 잘 지냈고 서울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뵀던 지인들 만나고 네. 안부 전하고 바쁜 시간들 보내다 왔습니다. 그 카피라이터님하고 우리 저 쌀집 아저씨도 만나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저 참이슬만 드시고 아니 저기 빼갈 먹었습니다. 막걸리 안 먹고. 중국집 회동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왼쪽으로 조금 가까워졌네요. 네. 원래 왼쪽에 계신 분이시니까. 아니 더 네. 왼쪽의 향수를 느끼면서 여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저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체력이 국력이다. 체력이 국력이다. 그래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 뭐 조깅도 시작했고요. 예. 테니스도 다시 시작을 해서 체력 단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 들어보니까 이게 그 동네에서 예. 굉장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다니신 분이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예. 변호사님이셨군요. 예, 운동장에 가서도 뻘뻘 흘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님이 이제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50인데 제 나이대로 혹시나 돌아간다면 어떤 운동을 혹시 추천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운동 안 하지. 운동 저는 계단 오르기 아니 50입니다. 저도 내년이면 지천명. 오름도 올라보고 네. 다 하는 게 오름 걷기, 그다음 올레길 걷기, 그다음 조깅, 뭐 골프도 해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계단 오르기도 해보고 다양하게 했는데 가장 바쁜 생활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파트 거주자들은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 그리고 좀 바쁘신 분들은 새벽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동네 한 바퀴 조깅. 이게 건강에는 가장 좋은데 다만 그거는 인내심을 갖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라. 꾸준히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좀 계단 오르기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골고루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깅도 하고 뭐 테니스도
저도 뭐 꾸준히 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했다 안 아니, 했다 그- 하면 혼날까봐. 숨쉬기 운동. 아니 근데 운동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저 뭐 이렇게 겉보기 등급으로는 그렇게 살이 쪄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뭐 유전자가 좋으신 겁니까? 아, 제가 이제 어릴 때 뭐 운동 선수도 했었고 응. 운동을 워낙 뭐 그거 팔아먹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운동한 걸로 이제 예, 한 한 몇십 20년 년을 우려먹고 쉬어도 아니 그 유전자도 많이. 아 그래 그렇죠. 부모님 공덕이 큰 거죠. 예, 이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더구만요 네. 이게. 부럽습니다. 자, 우리 고 기자님은 운동 안 하면 계속 불어나는 체질. 아 예, 저는 계속 지금 그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는 아 몸을 너무 관리하느라 이게 벌크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데 예, 관리를 해야. 아니 저는 체질적으로 저는 저 좀 쉽게 찌는 체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관리를 해야 네.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두 분의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 전국이 이른바 녹취록으로 진짜 뜨겁습니다. 그냥 녹취록이 어느 날은 여기서 한번 뻥 터지고 다음 날은 여기서 뻥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경남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뭐 여론조사 관계자 혹은 뭐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치 브로커.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죠. 명태균 씨. 이분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어떤 녹취록에서 정말 이 핵폭탄급 뭐 세비 반띵이라든가 뭐 요런 것들 요런 걸 비롯해 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녹취록 서울의 소리 그 기자라는 분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증보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는 김대남 전 행정관과의 녹취록. 아무튼 이걸로 지금 뭐 정치권의 원래 모습이 이렇구나. 원래 이제 그 특정한 음식을 만드는 거하고 정치권의 내부 사정은 함부로 보면은 한번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를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약간 추악한 모습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녹취록의 교집합을 봤더니만 대통령실 그 가운데 또 주목을 받는 인물이 바로 김건희 여사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시점쯤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관련자의 증인 출석이 지금 예고되어 있고 또 여사의 직접적인 녹취라든가 메시지 기록 등이 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적지 않은 메가톤급 파장이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현재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변화, 사변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뉴스 나오는 게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언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뉴스가 원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의 이니셜을 합한 게 뉴스입니다. 뉴스. 그러니까 사방의 소식이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방팔방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뉴스인데 그렇죠. 이게 뉴스가 이제는 더 대한민국에 뉴스가 없고 용산에서만 오기 때문에 Y 소식 아이 소식. 이건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용스, 대한민국은 용스. 용서. 뭐 나머지에선 소식이 안 와. 그러니까요. 이제 뉴스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했다. 뉴스가 원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를 상실했다. 뉴스를 재정해야 된다. 그렇지. 용스라고. 네, 용스. 그래도 또 용수가 있는 반면에 명수가 있잖아요. 뉴스. 명수는 요즘 별로 없던데요. 명태균? 네. 아니요. 그저 이재명 대표를 감싸려고만 하는데 이재명 대표발 뉴스 명수. 그 쌍벽을 이룬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요즘 별로 나오는 게 게 없던데, 아니니까 솔직히. 뭐 예. 계속 있었던 몇 년 우려먹은 건데 뭐. 어제 저 청문회인가 뭐 할 때도 어젠가 그젠가 예. 그 무슨 녹취록 하나 또 틀어졌잖아요. 예. 뭐 이거 더 뭐 이거 그저 파급력이 크다는 둥만 뉴스 이거 필적하는 뉴스 아닐까요? 녹취록. 어쨌든 그 저
체킹을 안 해보셨구나. 아, 예, 예. 쌍벽을 이루는 녹취록이거든요. 아, 뭐 무마하는 뭐 아, 그런 녹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일단 그러니까 이게 명수 무마 누수는 녹취. 일단 예. 무마합니다. 요즘 명수 니코로 무마 아니겠습니까? 그 보수 언론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보수 언론의 논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머로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누굽니까 그 메카시를 무너뜨린 예, 예. 게 CBS 머로 기자가 이게 뭐냐면 같은 편이었던 언론이 어느 순간에 딱 돌아서는 돌아서면. 그 순간 예, 예. 그 순간이 메카시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머로 순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머로 순간. 예. 머로 기자의 이름을 따서 음. 그러니까 머로가 이제 그거를 폭로하면서 이제 그 메카시의 그 방공 공작. 그런 것들이 메카시즘이 이제 무너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메카시즘은 아무렇게 해도 한글로가 안 되네요. 날 한글로 예, 예. 방공이지 뭐 방공이지 뭐. 방공 색출 그런 완전히 거죠. 뭐 그런 거라고 예.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수 언론의 논조가 사설이나 칼럼들이 옛날 그 박근혜 때 보수 언론의 논조처럼 지금 다 김건희를 향하고 있다. 윤석열을 향하고 있고 그 집권 여당을 향하고 있다. 이게 너무 데자뷰라고 그래야 되나? 2016년도 상황하고 논조가 너무 비슷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그걸 이게 약간 파국의 약간 강한 뉘앙스- 징조이다. 약간 뉘앙스가 달리 봅니다. 그 논조가 향하는 뭐 초점을 맞춰주는 건 맞는데 뭐 의도적인 초점일 수도 있고 언론의 시각이 변화에 따른 초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는 입장에서는 초점을 타겟으로 한 그 팩트가 예, 예. 그렇게 파괴력을 갖지 않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파괴력이 없다? 파괴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법률적 파괴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께서 기자나 또는 이제 뭐 편집국장이다. 그러면 지금의 그 정도의 녹취록이 있는데 보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보도하는 거랑 예, 예. 지금 우리 명 교수가 말씀하시는 거 초점하고는 좀 아. 다른 뉘앙스이기 때문에 예, 예, 예. 보도는 당연히 아니 근데 해야죠. 저는 제가 뭐 민주당을 편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교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게 사실 2016년에도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2016년 그 상황은 탄핵을 종착역이 탄핵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정윤회 그러니까 문건이 나왔을 때는 시작은 탄핵이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종착역은 탄핵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파괴력이 있는 스타트가 아니라고 본다. 아. 이런 얘기죠.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이 그걸 뭐 보도하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결국은 종착역까지 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탄핵까지 갈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파괴력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약간 이게 저는 생각이 조금 변호사님하고 다른 게 이 국민들이 옛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리가 한번 경험했지만 이게 어느 날 한 번의 파괴력 가지고 최순실 그렇습니다. 하나가 갑자기 떠가지고 갑자기 팍 파괴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지는 맞습니다. 것들이 예. 어느 임계점에 갔을 때 터지는 건데 그 축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맞습니다. 편승하는 언론들이 보수의 핵심 언론들이 편승을 해가기 시작. 그때 무슨 맞습니다. 뭐 예.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냥 그 연간 촛불이 한 1,700만 명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게 축적이 되고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 같이 가세를 하고 논조를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런 국면이라고 하는 게 딱 뭐 녹취록 하나 가지고 갑자기 무슨 파국을 맞는다가 아니라 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축적되어서 빌드업이 된다. 빌드업이 임계점까지 향해 가고 있다. 예. 이 국민들이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그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임계점에 다다르려면 그걸 받쳐주려면 폭발력 있는 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적인 팩트. 그 부정적인 팩트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 제 예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결정적 파괴력이 있는 팩트가 나올 만한 여건은 아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016년 당시 최순실 지금 징역에 있지만 최순실이 볼 때는 많이 억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이걸로 조금 나보다 더 선수네.
나 고작 몇백억 해먹어서 이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예, 저거 예. 보니까 뭐 그러니까 고속도로 바꾸고 적어도 뭐 이게 파괴력을 예. 가지려면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저기 부적절하게 취업한 이런 정도의 사안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파괴력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면? 엄청 파괴력이 있는 거. 대통령이 아유, 저는 왜 위해서 납득이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실 이게 파괴력의 문제라고 지금 파괴력이 뭐, 문제죠. 그러니까 파괴력이. 우리 문 교수님은 조금씩 지금 파괴력이 지금 빌드업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탄핵의 열차를 탈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다 이렇게 탄핵 얘기를 열차를 했는데 타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니 근데 그 예. 탄핵이 열차 발권할 만한 팩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시각이 차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2016년하고 아까 조금 유사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동의를 했는데 2016년에도 보면은 정윤회 문건 그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요거 막 그렇게 빵빵빵빵 나오다가 한 10월쯤이었나 11월쯤이었나 그 태블릿 나오면서 이게 완전 그렇지. 게임이 거의 셋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쨌든 뭐 공천이라든가 지금 여사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 개입, 뭐 공천, 여러 인사 관련해 가지고 뭐 지금 녹취가 나올 거다,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을 할 거다, 요렇게 지금 뭐 그러니까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면 스모킹건이 나올까요? 제 질문은 스모킹건이 나오리라 보십니까? 한글로 없이 한글로자니까요. 결정적 단서, 결정적 단서. 예. 무엇을 위한 이자 스모킹 건이냐? 그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팩트가 있고 이 팩트를 열라고 해서 필요한 게 스모킹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예. 팩트가 없다는 거죠. 그건 나오지 않는다. 팩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팩트가 없다. 그러니까 팩트가 그 얘기는 있고 그거 없고를 아닌가? 떠나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오지 있고 않을 없고를 것이다. 떠나서. 결국 우리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검찰에서는 팩트를 꺼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중 검찰이라도 못 나온다. 문재인 검찰도 못 나오고 이재명 검찰도 못 나오고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문재인 검찰 때는 윤석열이가 그때는 검찰이었기 윤석열이 때문에 문재인 편이었잖아요. 그때는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때 이제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이 그때 중앙지검장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에 방송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인 그 수사하고 자료 확보는 일단 중앙지검장 당시에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최근에 JTBC 보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에 대해서 그렇지. 그때 무슨 금융감독원이었나 뭐 그다음 그 아무튼 이 분석하는 거래소. 거래소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그 주가 조작을 했을 때 그 개입률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 데이터 보면 이거 빼박이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 빼박이다. 그거는 수사할 때 일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걸 갖고 빼박이다고 하는 거는 수사를 잘 모르는 아니 거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안 하는 거고. 검찰이 어쨌든 들여다 보면은 상식을 가진 아주 평범한 그러니까 법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소 이렇게 느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다만 검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근데 어찌됐든 뭐 예, 얘기를 그 예, 부분을 이게 모두 사법이라는 게 일반인이 상식에 기초한 법감정과는 항상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가장 헌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증거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는 것이지 어느 때는 이 인권이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어느 때는 안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그렇죠.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러면 관점에서 보면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반인 법감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저도 나중에 혹시나 조사받을 그렇게 일이 있으면 되면 저 표창장 위조 때 그 달려든 그렇죠. 그 많은 검찰 예. 그 검사들 그 인권보호, 순식간에 인권보호. 그다음 그 주변 완전히 먼지떨이식으로 다 털어낸 것들 그거 정말로 그게 순식간이잖아요. 뭔지 안 나는데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표창장 위조 가지고 난리 내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한 거 맞잖아요. 무슨 맞는 걸 맞다고 하는데 사모펀드, 그거를 그다음에 먼저 처리했다고 하는 저기 거는 뭐야 그 김혜경 씨 씨 그 저기 10만 원에서 법인카드. 본인거 빼면 7만 네. 6천 원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한은 왜 국민이 법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상식적인 감정이 상해 있냐면 왜 선택적이냐 검찰의 수사가 그거는 우리 민구 교수님이 생각이고 네. 법률적 잣대에서 보면 전혀 선택적이 아니거든요. 고위직일수록 엄격해져요 법은. 아 변호사님 그 오늘은 제가 좀 어떻게 좀 그러면- 호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호응이 안 되더라도 바른 소리는 해야죠. 그 김건희 제가 네.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뭐 감싸줄 일 아, 하는 그래. 게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건 네. 제가 몸담는 이 법조인 시각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분이 말하는 일반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거하고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사법 시험을 이게 폐지를 한 거야. 이게 정서와 법리와 이게 따로 놀아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정치 예. 검찰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검찰이 안 된 적이 언제 있었죠?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자면 항상 그 정치 검찰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아니 더 하셔도 예, 되는데요. 이슈가 예, 아니 이슈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요 얘기가 계속하면은 샷 이 다운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뭐 올 가을은 폭탄이 우리- 터질 것이다. 아니 무슨 폭탄은 이미 뭐 다 그냥 뭐 폭탄 이미 나와 있고. 수류탄으로 다 터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김건희 박사께서 예. 아주 풍성한 가을을 만들 것이다. 아, 박사님이시군요, 맞아. 김건희 박사가 나는 뭐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번에 곧 서리가 내려서 풍선 가을이 요번에 짧아질 뭐 것이다.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엔 걸리지 않을까? 법 전문가니까 이건 법으로 보지 말고 정서로 봐서 왜냐하면 대통령 나오기는 윤석열이 나왔는데 실제 대통령은 김건희면 이 후보를 도용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일도 김건희만 하고 있잖아. 열일을 윤석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김건희인데 왜 후보를 윤석열? 그러니까- 이건 선거법에 뭐 걸리는 거 없나요? 뭐 민주당에서 따로 선거법을 만들면 걸리겠죠. 아니 후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대통령 후보여야 되는데. 지극히 정치 중에서도 가장 고난도의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기가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어쨌든 그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여론조사를 봐도 그 우리 변호사님은 되게 쉴드를 치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 나는 보여주고 싶지만 실드를 안 쳐요. 실드라는 정말 말을 잘 어쨌든 모르기 국정 때문에. 운영에 대한 지금 평가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이 불만 자체를 법리적으로 뭐가 이거는 뭐가 안 맞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저는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아니 그러면 좀 야당이라도 좀 제대로 좀 잘 견제를 하고 뭐 이게 좀 이 국정 운영에 물꼬를 칠 수 있도록 진짜 어디 저 그 장외 투쟁이라도 좀 하든지 그 국회 안에만 있지 말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의 야당의 투쟁 방식, 견제 방식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거부권하면 또 발의하고 재의결하고 거부권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을 되게 기대를 하는데요. 예. 뭐 어찌됐든 정치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꽃이 국감 아닙니까? 예. 1년 농사를 다 이제 국감에서 가을 추수라고 해야 되는데 국감을 진짜로 공부하고 정말로 조사하고 검증하고 이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나왔던 언론에서 터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한 통치 행위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의도는 그런 공부하는 거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아하. 그거 지금 너무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만 하고 있다. 지금 사실은 이 국감 시즌에 학습하고 조사하고 서로 여야 할 것 없이 예. 다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얼마나 국민을 위해서 이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했고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뭐를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이 땅속에 있는 뿌리를 꺼내줘야 되는데 예.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야당 몫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럼 결국은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날로 먹는 게 지금 정치가 완전히 그 보수 진영의 정치가 지금 뭐 거의 정치 행태를 벗어나 완전히 개판돼 버렸잖아요. 네. 그 내부에서 막 녹취록 터져 나오고 아유 개판됐죠 뭐 지금. 자기 모셨던 네. 주군인데 대통령이 근데 막 뭐 녹취할 때 그 험한 행정관 표현 쓰고. 저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뭐 그래놓고 그 저기 그래도 김건희 박사는 보호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그게 궁금해요. 이게 보수 진영이 무너지는 게 예전에 그 김건희 박사가 서울의 소리랑 7시간 동안 7시간 통화를 통화 해가지고 녹취록. 예. 그 난리가 났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서울의 소리를 그렇게 사랑할까? 어? 서울의 소리한테 자꾸 뭔가를 터치 이게 문득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전에 제주도 총선도 생각나. 누구 뭐 의원 쪽에서 녹취록을 저기 그 가로세로 가세연 쪽에다 가로세로 갖다 가로세로. 주는 이거는 정치 도의가 아니거든. 인간 도의도 아니지만. 예. 근데 지금 보수 진영에서 자꾸 서울의 소리나 이쪽으로 자꾸 뭔가를 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만 갖다 줘야 된다. 갖다 줘야 된다가 아니라 서울의 소리는 항상 저쪽 그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집권 세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반대편에 있는 관점을 가진 언론사인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네 소식을 자꾸 주잖아요. 용산의 소리를 갖다 주잖아요. 그럼 여기 녹취를 해가지고 소리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소리는 굉장히 뭐 외국에서 보면 서울의 소리가 대한민국 1등 매체인 줄 알 거야. 그러게 아마.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러면 민주당 측면에 1등 소리가 교도소에 있나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 불러다 국회에 불러다 하고 이게 맞느냐 유리한 말 따다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치가 제자리를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제자리를 잡아. 맞습니다. 녹취록에 욕설 나온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대표자가 욕설의 전공 아닌가요? 그보다 더한 욕설 누구 정치인 없어요 역대. 그건 언론사 되고 한 거 아니잖아. 왜 언론사들 녹취록으로 나오잖아요. 녹취록. 그러니까. 언론사에 이겁니다. 우리가 국민을 바로 저기 바라보고 국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려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이 민생과 관련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나 방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무슨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고 수사한 검사 탄핵한다 저 특검법 발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성적으로 돌아가서 국민 법감정으로 국민의 상식으로 돌아가서 특검하고 싶으면 중립적인 인사를 내세우면 안 되냐고요. 왜 꼭 자기들이 민주당이 그 검증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야당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싶으면 야당부터 상식의 잣대를 들이대주라. 아니 그래서 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만 만들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민주당이 만들면 되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중립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한 취지를 받아들여서 다수당이니까 만들어 통과하면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제안을 했지요. 제안이 아니라 제안할 필요 없잖아. 만들면 되잖아요. 다수당이니까. 그 다수당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앞부분에 뭐 대법원장이 내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민주당이 검증한다. 이렇게 입법이 돼 있다며요. 조안이. 나 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언론 통해서 듣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는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을 서로 대조해가지고 좁힐 수 있는 건 좀 좁히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고 국민들의 좀 여론도 좀 얻고 그래가지고 특검 법안이 설득력을 타협이 안 되면 그 전에 국회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하지만은 예.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선도적으로 끌고 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정당. 민주당한테 끌고 가라고 이렇게 또 아니 아니, 자기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 하라고 안 되는 일은 투쟁을 하더라도 그 얘기에 앞서서 나는 특검을 뭐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기에 앞서서 아까 그 국민의법 예전에 아마 변호사님께서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예를 들면 다른 정치적인 법안이라든가 이런 좀 뭐 국가 재정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과 그 정치적인 현안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가능하나 국민정서 본인 당사자나 배우자가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거부한다는 거는 누가 예를 들면 그랬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닉슨 대통령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해되는데 그렇게 명분을 안 주면 되잖아요. 민주당에서 꼭 그걸 갖고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 특검돼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지 말고 합리적으로 국민이 바라봐서 이거는 저 거부권이 너무 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이 알면 넘어가시죠. 원하는 안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다수당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수당이 만드는 게 훨씬 어쨌든 요즘에 뭐 참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이었나요? 그 뭐 진짜 뭐 나쁜 사람? 윤 대통령하고 저 한 대표하고 얘기하려고 요즘 뭐 대놓고 이제 당 대표 패싱하는 게 그때 생각이 좀 나는데 저 지금 녹화한 날을 기준으로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원내대표단 만찬하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한동훈 넌 오지 마. 여당의 지금 돌아가는 방식 이거 맞는 겁니까, 변호사님? 애국 보수 재건을 바라시는 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분으로서 그 사람이 뭐 모든 게 저 속사정을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옳다 그러다 보이는 모습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만 적절하지 않게 비춰지는 건 사실이다 국민들한테. 그 내부적인 사정이야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아주 단어에 난 충실했다 대통령이. 왜냐하면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한 글자에 그 충실했다. 집행부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당 대표는 원외잖아. 그러니까 원외 사람은 안 가는 게 맞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는 뭐 비록 원외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내와 원외를 두루 당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뭐 나는 제가 하는 얘기는 단어에는 굉장히 충실했다. 법 기술을 발휘하듯 그러니까 원내. 야 참. 아니 근데 보니까 그 최근 이제 계속되는 뭐 특검법안 거부권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민심의 어떤 부글부글함 요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언젠가는 대통령실을 손절할 타이밍이 올 것이다. 그 사건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전망들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손절할 거라고 보시는지, 손절한다면 혹시 그 타이밍은 언제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혹시 나름 예상하시는 바 있을까요? 그걸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대전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을 어느 정도 장악해야 그렇죠, 손절이다 그렇죠. 아니다라가 이룰 수 있는데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는 당을 장악하지 못했다. 장악하지 못했다. 요거 인정합니다. 요거 인정합니다. 당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절. 그러니까 손절보다는 사실상 심리적으로 당이 양진영으로 나눌 위험성이 더 크다. 뭐 그렇죠. 이제 친윤 친한으로 먼저 갈렸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고착화돼 버리면
이게 뭐 옛날 친이 친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이 세력이 이게 심리적으로 나눠지면 예, 예, 대통령 손절 못 옵니다. 아 못합니까? 못 오히려? 하죠. 그렇죠. 못 오죠 당연히. 그러면 예를 들면 언론에 나는 대로 친윤, 예. 친한 있으면 예. 친윤들은 손절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친윤들은 안 하겠죠. 예, 예. 이 당에 근데 어차피 당권을 친한이 지금 잡고 있으니까. 당권을 잡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당권 잡은 거가 예. 당권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하느냐. 것과는 예. 약간 결이 다르다. 당권을 잡았지만 행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당 예. 대표는 됐으나 예, 휘두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 이제 뭐 간단하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동훈 당대표가 그 당 내부에서 자기 지분이 충분하고 뭐 60몇 프로의 지지율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럼 60몇 프로가 그 물론 뭐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였겠지만 그 원내에서 그 정도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대통령 모임에 사실은 상임위원들 그 위원장들이 안 가야 돼요. 당 대표를 안 부르면 이거 우리 그렇죠. 당이 이거 예, 분열된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가든가 말든가 맞아. 하지. 우리는 예, 대통령 소속이 아니고 음, 우리는 당 대표 소속의 그렇죠. 의원이다. 예, 예, 예.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에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그런 현상들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대통령 옛날 같이 뭐 손절하고 안 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예. 저는 예상이 전혀 다릅니다. 손절을 못 한다. 손절은 못할 것이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이밍을 그 손절 뭐 이렇게 딱 단어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 2016년 총선 나는 뭐 지금 당 대표가 총선을 끌고 갔을 때는 국힘은 뭐 지금 역대 아직까지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대통령하고 집권 여당이 돼서 치른 선거 중에 이렇게 많은 선거를 이렇게 크게 모든 선거를 다 완벽하게 그렇죠. 지는 정권은 없었거든요. 집권 여당이. 근데 2016년 총선 이렇게 되면 보수 분열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지금 더하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빼기 정치 하잖아요. 옛날 박근혜도 유승민, 김무성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되면서 난리가 났고 윤석열은 이준석 죽여, 누구 죽여 이러면서 쪼개기 하잖아요. 국민은 빼기 정치를 하고 그런 거지. 민주당은 털기 정치하잖아요. 뭐 어찌 됐든 자 그런 비명 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인정.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면 2016년 총선은 자명하다. 너무 많이 질 것이다. 그 27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선 나는 그때는 국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왜냐하면 의원들이 그 다음 몇 달 있다가 그렇죠.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의원들 대통령은 난 임기가 살아야 한다. 끝나면 가지만 네. 이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해야 정치를 되는데. 하고 그 후도 네. 계속 정치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습니다. 색깔을 명확히 할 것이다. 네.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정치 바라보는 분석 틀에서 본 문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와 약간 결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윤을 포방하는 후보와 친하는 그 외의 후보들이 이합 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을 팽하고 말하고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뭔가 정치의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단계가 뭔가 지금 굉장히 큰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국민의힘도 지켜보도록 그렇고 하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관여자이시기도 하지만 항상 저희 변정서 통해 가지고 두 분 모두 민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대통령실 여사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가 또 자칫 묻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뤄야겠지만 민생에 대해서 좀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국회가 좀 혹시 그렇게 바라시는 거 있을까요? 저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임진왜란 이후로 가장 큰 난이
의료 대란이라고 봅니다. 의료대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기 뭐야 그 정부에서는 계속 뭐 응급실 뭐 잘 돌아가고 있고 원래부터 요 정도는 계속 그런 상태였다. 이거 도대체 말인지 뭔지 알 수가 없. 지금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올 7월에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폐암은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한 달이면 8% 정도씩 사망률이 올라간답니다. 빨리 그 그러니까 수술이나 수술이 치료를 굉장히 받지 못하면. 시급한. 근데 수술이 몇 월로 잡혔냐면 4월로 잡혔어요. 아이고. 수술할 사람이 없어서 순서 때문에 지금 이거야말로 국민 생명이 지금 다 끝날 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의료 문제만큼은 먹고 사는 건 오늘 좀 굶었다가 내일 좀 어떻게 좀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 그렇죠. 있는 목숨은 가면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건 뭐 국민한테 다른 어느 민생보다 가장 중요한 민생이 의료인데 이 의료 문제를 나는 어떻게든 이번 국감이든 뭐든 지금 뭐 정부에서 예, 의정 협의체 의정 뭐 이런 아무튼 이런 뭐 말도 안 협의체 이름이 되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대표할 수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맞습니다. 협의체 만들었다 예. 이런 뭐 가리고 아웅하는 거 말고 좀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꺼내서 뭐 민주당이든 누구든 지금 뭐 총리는 지금까지도 뭐 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국민 반이 죽고 나서 뭐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그건 처음부터 저는 의료 개혁이란 단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개혁은 검찰 개혁일 때만 개혁이 되는 것이지 의료는 개혁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을 만 말씀 안 했으면 참 설득이 여기 있었는데 의료는 그 좋은 말씀 다 해놓고 의료- 검찰을 끼워놓는 순간에 완전히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옛날 직장 때문에 발끈해졌어. 아니 그게 아니 아니고 의료 정책 보완, 아니 동의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 때문에 의료 정책 보완. 알겠습니다. 사실 네. 의료 정책이 일정 부분 저 필수 의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원론적으로 맞죠.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통령하고 우리 아까 총리 말씀드린 정부가 하는 의료 개혁 방향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느끼면 야당이 나서줘야죠. 그렇죠. 민주당은 뭐 의료 대란이 이렇게 하면서 즐기는 것 같다니까. 국민들한테 너네 저 지지율 떨어져라 하고 바라만 보고 방관자적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이거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할 행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자. 야당에서 의료 개혁 특위 또는 의료 사태 특위라도 해도 좋아요. 해서 여기서 우리 야당에서도 한축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한마디 안 하잖아요. 한마디 하나 계속 얘기는 하고 있죠. 계속 얘기를 아니 하는데. 뭐예요? 요지 나는 한마디 들은 적이 없어요. 어쨌든 뭐 정부의 대책과 좀 약간 좀 정부에서 대책 내놓으라가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대책이 아니고 우리가 야당이 바라보는 우리 저 의료 개혁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내놓으라는 거지. 그것도 안 오면서 우리는 저 거대 야당이다. 아니 변호사님 정책에 대한 대안과 이거는 원래 정부에서 내놓는 거고 비판해서 대안을 내놓는 게 야당이죠. 지금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당사자는 정부와 의사 단체 아니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할 때 구경할 게 아니라 구경을 고 이거 화해하라 좀 자세 낮춰가지고 좀 만나라 이렇게 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을 해서 비판을 해줘야죠. 비판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거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또 무슨 안을 만들어 버리면 또 이제 지금 의정 갈등이 또 야당으로 불똥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안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 당직자 같네. 아니 제가 당직자 아니 이건 뭐 민주당의 문제가 어제 아니고 어저께 저 소문 들으니까 당직 임명서가 도착 안 했다는데. 예,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도착 안 했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저 변호사님은 뭐 그러니까 민생 가장 시급한 게 뭐 의료 대란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하면 다 모아서 잘 되도록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이런 저 검사 탄핵법 이거는 목숨 걸면 이게 민생하고 뭔 상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료 사태잖아요. 예. 그러면
비판하는 건 당연해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의견을 내야지. 없잖아요. 대안을 예, 예. 이것이 안타깝다. 그냥 이럴 때는 우리 국민이 진짜 일상생활에 아주 본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의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축에서 다수당이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아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꼭 부탁하고 싶어요. 사법 리스크 잠시 잊어버리시고 의료 대란 해결하는데 1조를 해달라. 이게 국민들이 명령입니다. 예, 저 다수당에 바라는 그거 이재명한테 바랄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부탁을 해야죠. 윤석열이가 안 된다고 전제를 하니까 말을 안 된다고 전제해놓고 또 부탁해요. 한덕수한테 하든가. 아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에서 물가 관리 좀 한번 좀 충중하고 좀 대책 마련 요구해라. 좀 깻잎 한 장에 100원이 웬 말이냐. 금리, 물가 이런 아무튼 예. 뭐 서민 죽이는 모든 아유, 문제들이 지금 참. 한꺼번에 터져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 이슈 넘어가기 전에 두 분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녹취 갖고 계십니까? 녹취 있어요. 아, 녹취 센 거 있습니까? 변호사님? 센 거 있습니까? 녹취 센 거 있죠. 아, 아까 틀었는데요. 민주당에서 당직 네. 임명장이 안 왔다. 교수님은 뭐 녹취 가지신 거 있나요? 내가 아이폰인데 이게 녹취가 안 이게 돼. 녹취가 안 되는구나. 저는 평생 녹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녹음할 줄을 모르는 네. 거지. 안 기능은 하니까. 압니까? 안 써보니까. 저는 아무튼 뭐 유사 언론인 필드에서 뭐 어쨌든 얼쭈얼쭈거리는 유사 언론인으로서 앞으로는 기자의 모든 그 역량과 이 좀 어떤 이 업무 잘하고 못하는 거에 판단 여부가 녹취에 달려 있구나. 내가 항상 녹취를 켜서 전화를 했어. 아니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냥 녹취만 가지고 그 녹취를 보도하는 것보다 그 녹취에 좀 뭐 진위 여부라든가 검증해야죠. 이런 거를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 지역 이슈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